지금 이 나라에서 60대 이상을 살아가고 계신 수백만 분들이 매달 똑같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 다 하고 나라가 어렵던 시절도 버텨냈는데 막상 일손을 놓고 나니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는다 해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죄스럽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해당이 되는 걸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질문에 아직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조금만 알았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게 탈락하신 분도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또 바뀌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기 때문에 시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35만 원이 빠짐없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웬만한 건 이 돈 하나로 해결됩니다. 동네 식당 점심 한 끼 10,000원이라 치면 한 달에 35번을 사드실 수 있는 돈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는 한 달 식재료를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받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자식한테 전화 한 통 덜해도 되고 마트 카트를 끌 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부부가 함께 두 분 다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함께 받으실 때 각각 금액이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다 받는 돈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1961년생 어르신들이 바로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납세자로, 근로자로, 부모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처음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는 해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생이시라면 7월부터 이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8월인데 9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분 연금을 그냥 날리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온라인이 편하신 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움직이시는 게 마음 편하신 분은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355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댁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1355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십니다. 복잡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쉽게 풀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선정 기준액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이보다 높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바뀌니 반드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도 보고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65세가 넘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근로소득 전액이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약 110만 원대의 기본 공제를 먼저 해드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월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실제의 3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일한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제를 모르면 억울합니다. 집이 있으시다면 지역에 따라 기본 공제를 먼저 해드립니다. 대도시는 1억 원대 중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즉 예금이나 적금도 일정 금액은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통장에 4천만 원,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받으신다면 각각 공제를 적용하고 환산해서 합산하면 단독가구 기준선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계산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함정들을 모르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탈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이것들은 일반 재산보다 훨씬 불리한 방식으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급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어르신 명의로 이런 것들을 선물해 드렸다면 그 좋은 뜻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무료 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잡혀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단, 시가 표준액 6억 원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본인 상황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젊어서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액폭을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재직자 감액 제도는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논의 중과 시행 중은 다릅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이 채널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인데 실제로는 관리비, 의료비, 식비가 따로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 소식은 이 채널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계산을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조회해드립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해보십시오.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준선 근처라는 건 조금만 준비하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빠졌습니다. 줬다 뺏는 구조였죠.
나라에서 35만 원을 주는데 생계급여에서 똑같이 빼가니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확정되면 가장 어려운 상황의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직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낮은 직급으로 짧게 일하신 분들은 직역연금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는 즉시 알림 설정 켜두신 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생겼어도 절차를 놓치면 실제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자녀 계좌나 배우자 계좌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분증 하나 들고 은행, 농협,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둘째, 빚 걱정이 있으신 분은 안심통장을 만드십시오. 안심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 이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복지급여 전용 안심통장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단, 이 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압류 보호가 사라지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용돈 같은 개인 이체는 안심통장으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연금 전용으로만 쓰십시오. 셋째, 계좌를 바꾸실 때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새 계좌 개설, 계좌 변경 신청, 새 계좌 입금 확인, 기존 계좌 해지, 이 순서를 어기면 한 달치 연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알아보고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가 왔다면 실망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나 특산품 답례품이 더해집니다. 그 상품권이 부모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녀분이라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기부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초연금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인 분들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가 있어서 집이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 회원권, 자녀 명의 고가주택,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이 네 가지 함정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십시오.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폐지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기초생활시급자 감액 문제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문제도 추진 중입니다. 모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 계산 먼저 하십시오. 탈락하셨더라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십시오. 노후는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모를 때 찾아옵니다. 알고 나면 자신감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삶에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